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바로 윤석열 패거리의 핵심 브레인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한동훈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한동훈 씨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동훈 씨를 지금 윤석열 검찰청장이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다가 탈이 나서 국민들한테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윤석열 검찰청장한테는 지금 아킬레스건과도 같아 보입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한동훈을 지키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겉으로 보이면 센 척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한동훈을 무리해서 지키려다가 지금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도 심지어 대검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언론인들도 비판하는 그런 보도 그리고 칼럼 이런 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한참 전에 그 윤석열 검찰청장이 활개를 치고 다니던 그때와 비교해보면 지금 정말 많이 변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봤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겨레에. 윤석열의 원칙 한동훈 앞에선 왜 무너지나. 이 뒤에 흐릿한 게 바로 한동훈 씨고요. 앞에 윤석열 검찰청장이 무리해서 한동훈 씨를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원재 논설위원은 최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서른 의원은 나라면 물러나겠다라며 사퇴를 압박했던 내용, 그리고 박범계 의원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 쏟을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고, 최근 이해찬 대표는 윤석열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었죠. 반면 보수 야권에선 애초에 저는 보수라는 타이틀이 조금 납득이 안 가지만 아무튼 윤석열 구하기 포화를 퍼부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 윤석열 거취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는 얘기를 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또 안철수 씨는 윤 총장 탄압 금지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공동 제출하자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수사, 감찰 현안을 다뤄온 윤석열 검찰청장의 행태를 냉철하게 짚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는 윤석열 검찰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죠. 과잉 무리수 논란이 하나고요. 이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역대급 수사 역량을 쏟아부었죠. 아니 실제로 수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진짜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다들 기억하시죠? 언론 플레이 어마어마했고요. 심지어 조국 전 장관 따님의 중위 일기장까지도 또 생기부 유출, 정말 끔찍한 일이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특수 1부부터 특수 4수까지 모조리 동원해가지고 지금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완전히 그 인권을 짓밟아 놨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재판 과정에서 뭐가 제대로 그 권력형 비리라고 한 게 드러난 게 있습니까? 오히려 검찰이 택도 없는 짓들만 하다가 이 정경심 교수님 재판까지도 포함해서 조국 전 장관 재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판사한테 깨지는 게 지금 검찰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국민들이 대부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빨간아재 선배 같은 유튜버들이 이런 내용을 직접 취재를 가서 좀 다뤄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저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조국 전 장관 일가를 공격했던 때에 비하면 지금 언론은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론이 예를 들어서 일면에 무언가를 다루는데 그게 팩트로 밝혀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면 똑같은 일면에 바로 잡습니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다룰 때에는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어놓고 뭔가 본인들이 바로 잡는다고 할 때는 몇 페이지인지도 모르게 아주 조그만한데 그리고 그렇게 바로 잡습니다라고 다뤄놓으면 누가 그걸 제대로 보는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안 그래도 요즘 20대에 2.4%밖에 종이신문 안 본다고 합니다. 이게 실체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먼지 털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물론 윤석열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과 똑같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가차없이 칼을 뽑았다고 항변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론으로도 떨쳐내지 못할 문제점이 하나 있죠. 바로 편파 수사 논란에 들이운 이중잣대 문제인데요. 쉽게 말해서 윤석열이 꾸준히 외쳐온 법과 원칙, 그 법과 원칙에 포장해온 검찰의 두 얼굴을 지금 폭로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에도 원칙의 칼날을 들이대는 검찰이
특정 사안에는 그만큼의 결기를 보이지 않는 걸까요?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엔 가혹하고 한쪽엔 너그러운 원칙이란 건 정말 선택적 정의 아닙니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나경원 전 의원 자녀 입시 취업 의혹, 패스트트랙 저지 사건, 자유한국당 관련 3종 세트를 대하는 검찰, 칼끝은 무졌습니다. 윤석열 총장 장모 관련 사건 처리도 다를 게 없었죠. 아니 애초에 지금 자칭 보수 세력들이 막 선택적 정의라고 그리고 이 위선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민주진영 전체를 어떻게든 헐뜯고 있는데요. 정말 웃긴 건 뭐냐면 정작 윤석열 검찰청장한테는 찍소리도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청장이 왜 욕을 먹고 있는 겁니까? 아니 한동훈을 무리하게 감싸려다가 지금 오히려 국민들한테 지금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을 언론이 최대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동훈, 윤석열 패거리 한동훈, 이 한동훈 씨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한동안은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그리고 채널A 이동재 기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선 윤석열 검찰청장의 행보를 보면 도저히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독립적 감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차장을 피의자로 소환하려고 하니까 그게 범죄가 되냐라면서 대검이 나서서 막은 거죠. 말이 대검이지 결국엔 윤석열 청장이 막은 겁니다. 그러다가 한동훈 차장이 피의자로 전환이 되자 본인은 관여 않겠다라고 하더니 정작 수사팀 견제용 전문수사자문단을 직권 소집한 걸로 드러났죠. 대놓고 이렇게 3단 방어막을 쳤는데 만약 과거 윤석열 청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 보여줬던 그런 기계대로라면 당연히 지금 일선 수사팀의 힘을 실어줘야 마땅한 겁니다. 하지만 이 바게트 껍질처럼 바스러지는 윤석열표의 원칙의 허망함은 결국 윤정윤을 불러낼 뿐입니다. 지금 윤석열의 적이 과거 윤석열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검찰개혁이 뭡니까? 바로 이런 윤석열의 빛발의 원칙이 가려운 이 낡은 시스템을 깨는 걸 뜻합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검찰개혁에 같이 발맞춰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답답하다, 내려와라, 무능하다, 문재인 정부 말로만 개혁한다더니 민주당 180석 만들어줬는데 도대체 뭐하냐? 이런 의견을 다시는 분들이 가끔 보이는데요. 아니 요즘은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이제 180석 본격적인 국회 시작된 거 이제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설령 답답하다고 하면 뭐 그거는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전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 답답해 하실 수는 있죠 당연히.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라도 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싶다면 이들의 힘을 뺄 게 아니라 언제까지 있을진 모르지만 최소한 법무부 장관으로 계실 동안은 저희들이 응원하고 또 그러면서도 비판을 하더라도 뭔가 현실 가능한 비판을 하던가 아니면 특히 지금 이럴 시기에는 어느 정도 힘을 합쳐드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굳이 저희까지 나서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힘을 뺄 필요는 없잖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저렇게 본인의 패거리들은 철저하게 감싸고 있는 윤석열, 이 윤석열이 저는 그 실체가 빨리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그래서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수사 제동거는 대검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윤석열의 무리수 측근 감싸려다 검찰 내용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특히 MBC에서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검 간부들이 회의를 통해서 수사 방향을 결정하도록 했는데 정작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게 걸렸죠. 오죽하면 대검 핵심 간부들마저 윤석열 청장이 측근을 지키려고 밀어붙이기를 한다는 반발까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이 지금 피의자로 전환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하자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을 해서 바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네티즌들도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짜장은 공수처 대상이 맞다. 동의하시면 공감 꾹. 윤 춘장은 지 측근과 지 장모밖에 모르는 놈이다. 언론이 개혁되면 검찰이 개혁되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된다. 이런 네티즌들의 의견이 압도적인 추천을 받은 상황이고요. 최근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지금 윤석열 청장이 이동재와 한동훈을 보호하고 진실을 덮으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청장이 이 사건을 지휘하거나 여하한 방법으로 관여하지 않도록 지휘를 해야 하고요. 만약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윤석열 청장 본인의 수사방해 행위를 포함해서 이 사건은 특검이나 기타 특단의 방법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대 윤석열 악연 언제까지? 7월엔 역대급 시한폭탄,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조만간 자세하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이 재판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빨간아재 선배가 대표적으로 지금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님 그 재판 과정을 꾸준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주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저는 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재판 과정을 절대로 잊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주위에도 널리 공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지금 윤석열 패거리와 나경원 그리고 곽상도 관련된 내용도 굳이 제가 표까지 만들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나경원, 곽상도, 윤석열, 한동훈, 일단 지금은 이 4명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동안은 한동훈 씨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고요. 한동훈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한동훈 무리해서 지키려다가 윤석열 패거리는 물론이고 윤석열까지 폭망하게 생겼다.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